언젠가 정선에 아는 형님들과 같이 강원랜드에 처음 들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길에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누구 하나 즐거운 사람의 표정이 없더군요.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화생방인지도 모를 열악한 흡연실에서 담배를 하나 피고 바로 게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바카라 블랙잭은 이미 앞전 뒷전들로 꽉 차서 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파친코 룰렛은 무슨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자리를 맡아놓고 개판 5분 전이더군요. 그렇게 형님들과 각자 맞는 게임을 골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파친코 몇 번을 돌렸는데 운이 좋은 날인지 게임이 잘 되더군요. 10만원 정도 먹고 운수 좋은 날임을 확신하며 형님들을 찾아 나섰죠. 무리 중 한 형님은 블랙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군요. 역시나 뒷전 인간들이 훈수를 두고 욕하고 난리 이런 개난리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른 형님도 찾으러 가봅니다. 몇 바퀴 돌면서 찾아보니 바카라 테이블에 계시더군요. 이 형님 오늘 게임 좀 되시나 봅니다. 제가 본 지 몇 분 만에 금방 50을 땄네요. 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따셨는데 일어나시죠. 내일도 노셔야죠 라고 말했더니 형님이 야, 나 지금 맨징해야 되거든, 좀만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선 알겠다 하고 블랙잭 하시는 형님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블랙잭 하고 계시는 형님께도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말씀드렸더니 바카라 하고 계셨던 형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본전만 맨징하고 간다. 얘기를 들어보니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으셨다고 하시네요. 계속 나가자고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그냥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도 몇 시간 후에 다시 개장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오셨네요. 그렇게 셋이서 정산을 해봤더니 저는 10만원을 땄고 한 명은 마이너스 150, 한 형님은 마이너스 280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분 좋게 놀러왔는데 형님들 표정이 장난 아닙니다. 저도 같이 침울해지네요. 숙소로 돌아온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형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술 한잔이라도 하자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강원랜드로 직행합니다. 이때 형님들이 말리지 못한 걸 저는 지금까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 마이너스 0원, 1번 형님 마이너스 800, 2번 형님 마이너스 1400. 그럼에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1번 형님은 갈까 말까 조금 고민하시는데 2번 형님이 무조건 여기서 맨징할 수 있다고 꼬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형님들께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놀러와서 눈 돌아왔고 며칠 내내 라고 조금 언성을 높였더니 1번 형님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가겠다는 반면에 2번 형님은 니들끼리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1번 형님이랑 먼저 가는 척이라도 하면 따라 나오겠지 하고 먼저 나갔는데 안 따라 나오십니다. 저도 화가 오를 대로 올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1번 형님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1번 형님과 식사 자리에서 2번 형님 근황을 듣게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출근 안 한다고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1번 형님과 함께 2번 형님을 찾아 다시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초라해진 2번 형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강원랜드 안에 있는 고인물들과 친해진 듯 보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이 형님이 저희 가고 나서 차도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으로 게임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차도 찾고 느낌이 좋다고 알겠으니까 그럼 딱 몇 시까지만 하고 가자고 말씀드리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히 오케이 하고 다시 바카라 테이블로 가시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약속된 시간이 됐고 형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게 웬걸? 오케이 하고 나옵니다. 길었던 강원랜드 해프닝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돌아와서 밥은 먹는 내내 2번 형님의 얘기 주제는 온통 강원랜드 얘기밖에 없습니다. 돈을 딸 수 있는 방법 알았다나 뭐라나 하루에 100만원을 가지고 확실할 때 확률 높을 때 한 번씩 풀베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정액이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복귀하면 되고요. 이게 바로 필승법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홀짝을 한다고 가정하면 홀이 연달아 3번 나오면 그 다음 짝이 날 확률이 높으니 그때 풀베팅을 한다는 소리죠. 형님이 같이 가서 칩 좀 걸어달라는 말에 저도 바보같이 설득당해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강원랜드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서 마이너스 2,400만원에서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까지 맨징이 됐습니다. 형님께 말씀드렸죠. 이제 올라가자고 고생했다고. 형님도 바로 알겠다고 하고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형님도 많이 후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도저히 사람 꼴이 아니었다, 못 볼 걸 보여줬다, 고맙다, 미안하다 등등. 그렇게 우리는 큰 교훈을 얻고 벅찬 가슴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는 개뿔 며칠 뒤 형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기 강원랜드라고 전당포에 차 맡겨서 못 돌아가고 차비도 없어서 대리로 좀 와달랍니다. 배신감에 손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사정을 하길래 우선 강원랜드로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7천만원을 잃었다네요. 7천만원을. 강원랜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원랜드 안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쓰는 걸 꽁지돈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무려 일주일에 10에서 20%입니다. 전당포에 맡긴 차를 찾고 꽁지돈을 갚으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 많이 도와준 형님이시고 그간 정이 있으니 못 받는 셈 치고 빌려드렸죠. 이 형님이 3살배기 어린애처럼 펑펑 우는 걸 그저 멍하니 지켜보다가 혼자 돌아왔네요. 꼴랑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또 전화가 옵니다. 네, 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 새끼가 형님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잃은 금액은 억 단위를 넘긴 지 오래고 제 피 같은 돈으로 찾아준 차는 다시 전당포로 넘어가 있습니다. 누날은 일주일 전 누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안하면 온데간데 없고 돈 안 빌려주면 죽일 듯한 눈깔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야, 넌 형이 이때까지 도와준 것도 생각 안 하고 푼돈 좀 빌려달라는데 공치사질이냐? 더 이상 이 새끼와 말하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게 되었죠. 그렇게 언제나와 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여느 날 잊고 있었던 그리운 새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형님이었죠. 그런데 왜 국제전화일까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 형님 신고를 해서 강원랜드 출입을 제한시켜놨더니 이 형님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씨, 한국 돌아갈 여비가 없다고 300만 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에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형님이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락이 닿질 않아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 내막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형님이 그렇게 마카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여자친구분께 내막을 들어보니 돌아올 비행기표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제게 300만 원을 빌리려 했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도박하려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빚은 이미 마이너스 5억을 훌쩍 넘기신 상태였죠. 형님이 진짜 자살했는지 아니면 돈을 갚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만 해도 서로 웃고 떠들고 마시며 했던 형님인데 강원랜드를 처음 갔던 그날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형님을 말렸더라면, 만약 그때 강원랜드에 가지 않았다면, 그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형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무거운 이야기에 형님 누님들도 마음 착잡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고민이 있으신 형님 누님들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저에게 편하게 문의하세요. 제가 언제나와 같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